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12월 13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대선 일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 민심 달래기 바쁜데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대장동 특검 이 이슈가 다시 대선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경선 후보였고 대장동 일타 강사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 본부장으로 돌아오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원희룡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경선 때도요 윤석열 후보와 당시 깐부 캠이다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선대위에서 활약상이 매우 크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총괄 본부장 직책 어떻게 하실 만합니까? 예. 본부장을 직접 맡는 네.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예. 본부장이 아니라 팀장이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정권 교체가 그만큼 간절함을 갖고 있고요. 예. 또 돕기로 약속한 만큼 거기에선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제 자신이 후보 못지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필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 총괄 본부장 자리가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을 마련하고 국민들한테 소개하는 직책일 텐데요. 이 짧은 시간에 공약 많이 발표하셨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관련 공약에 힘 많이 쏟고 계시죠? 예, 지금은 네.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또 예. 우리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이제 발표한다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네. 핵심만 말씀드리면 처음은 지금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도 잘 안 하는데 예. 부작용 책임을 정부가 지자.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을 최우선 확보하자.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영업 제한들이 나올지 모르고 예. 지금 신용 불량으로 어려움에 겪고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네.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예. 손실보상과 구제금융을 좀 충분히 하자. 네. 크게 우선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했고요. 예. 앞으로 방역 패스 문제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료 체계의 재편 문제라든지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최우선으로 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범죄 피해 보호 1호 공약 이거 발표했던데요. 이수정 위원장도 함께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좀 결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이 충돌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접근하는 시각이 지금 N번방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해야 되느냐라는 예. 문제인 거고요. 예. 저희가 공약을 발표했던 것은 그런 이제 성폭력 피해자, 특히 예.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 이거를 본인들이 지우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올려놓고 협박해서 돈 뜯고 네. 지워준다고 돈 뜯고 석 달 뒤에 또 올려서 돈 뜯고 이렇게 해서 평생 갈취를 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와 함께 직접 피해자들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 그런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예.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보호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위장 수사 같은 걸 얘기한 거고요. 예. 지금 N번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 사전 검열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 차원이 좀 다른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와 인터뷰를 해서 정부 입장을 좀 들어보긴 했습니다. 원희룡 본부장께서는요, 현재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역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네. 계획이 없으면서 이걸 자꾸 민간에만 떠넘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확진자 10,000명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대통령께서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5천 명이 넘어가니까 지금 구멍이 뻥뻥 뚫리고 예. 이걸 다시 무슨 통행 금지를 하겠다느니 영업 제한을 다시 하겠다는 이 가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모든 자료와 정책은 정부 측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대안이 뭐냐 이런 게 문제인데 병상 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부검에서 당신이 백신 부작용을 증명해라 이러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아예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예.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부터 이 방역 패스 시행되는데 여기서 12세, 17세 성수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2월 달부터는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반대하십니까? 저는 한일에도 좀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에 대해서만 방역 패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학원 강사들은 그냥 저 방역했든 안 했든 그냥 출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여러 가지 시설, 다른 시설들을 그냥 놔두고 왜 학원만 어떤 타겟으로 삼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부터 이 학교 방문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 학부모들의 저항이 아주 이게 거셉니다. 왜냐하면 그 방문 접종에서 찾아가게 되면 그 앱을 통해서 맞겠다고 신청한 사람 안 한 사람, 예. 그러니까 방문 접종을 했는데 굳이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 사이에 편가르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 이 백신 접종, 방문 접종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체험 학습 신청해가지고 예. 등교 거부를 하는 게 지금 학교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밀어붙이려는 생각이 아니라 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안 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과연 이 백신의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 가지고 돌파 감염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백신이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면 예. 맞지 말라 그래도 맞을 텐데 예. 그 부분은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니까 아마 저항은 저항대로 커지고 효과는 아마 구멍이 많이 나 있고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예. 이럴 거면 예. 그 정부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협조 안 한 국민이 문제다. 이런 식의 그 문제 접근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때문인데 이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원희룡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핵심 증인이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 그래서 뭐랄까요. 좀 차원이 다른 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이상한 네, 그런 게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 이상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유한기 사장이 네. 뭘 제가 폭로했습니다마는 네. 결국 뇌물 받았다는 금액이 2억이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예. 지금 5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2억 정도 받았으면 한 1년 6월 정도 하고 또 유한기의 수사 협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걸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유한기라는 이 사장은 현재 황무성 당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 쫓아낼 때 거기에 핵심 증인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사업 지침서 변경 과정을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동규와 함께 그 이재명 시장한테 대면 보고했던 또 핵심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를 지금 검찰에서 앞두고 있었는데 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유한기 사장 본인이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명예의 어떤 욕구, 명예에 대한 수치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예.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좀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상한 생각이란 말씀은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저는 꼭 그런 음모론까지는 아닌데요. 네네. 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많은 직간접적인 회유나 협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유한기 씨가 알고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불리한 것도 있고 오히려 자기가 수사에 협조하면 자기 불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어떤 심경에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검찰은
뭡니까 우리 이관행 예. 그 관리본부장부터 예.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관행 관리본부장이 예. 가장 최근까지의 사정과 그리고 당시 2014년 15년 당시의 사정까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관련해서요, 이재명 후보가 이 큰 혐의점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사고 난 게 아니냐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사.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돌려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본부장께서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조치에 나서겠다. 약간의 나날만 기다려 달라. 이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예, 저는 지난번에 대장동 의혹이 전 국민적인 의혹으로 떠올랐고 특검해라는 여론이 70%까지 갔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검찰에서 조사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하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정책 만들고 저도 또 경선에서 또 패배를 한 입장에서 예.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손을 놨는데요. 예. 유한기 본부장이 갑자기 의문의 죽음 또는 그냥 이상한 느낌을 주는 죽음을 보면서 이게 검찰 수사나 이거에 의해서 그 순리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예. 네. 이제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제보라든가 제가 파헤쳐 놓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날이 좀 시퍼렇게 서게끔 예. 좀 정비를 해서 네. 제가 직접 나서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검찰에다가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배임이라든지 허위 국감에서 허위 증언 등에 대해서 대검에다가 직접 고발하고 나를 소환해라고 했는데도 예. 아직도 소환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빠르면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예.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아무튼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모든 비리와 모든 우리 특검 또는 검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예. 그동안 그냥 언론에서 거론되는 것보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제가 연타로 예. 우리 국민들께 예. 제시를 해서 예.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특검을 하면 바로 저를 네. 일본으로 소환하지 않을 수 없게끔 예.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거의 됐습니다. 특검 시작되면 소환될 준비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특검 예. 2호 참고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알겠습니다. 네. 특검이 뭘 수사해야 되는지 예. 제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약간 주제를 바꿔서요. 이재명 후보가 주말 동안에 대구 경북 지역 돌면서 두 전직 대통령 경제 성과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경제 부흥 추진하겠다.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참 표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그냥 다 무시하네요. 예. 예. 대구 경북에 가면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스러워지고 전두환 대통령도 갑자기 공이 보이고 대구 경북을 떠나면 이건 전두환 비석 밟아야 되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늘 돌변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 하는 말에 대해서 일의 진정성도 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직무정지 취소 소송 지난주 각각 판결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반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본부장께서 뇌기능 아예 없거나 손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뇌기능 손상입니까? 우선 그 당시 그날이 예. 수능 점수 발표하는 날이에요. 예. 그리고 수학 문제인가 하나가 이 영국에서도 못 풀고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정말 가슴에 무거운 이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걸 만세 부르듯이 트윗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원무 부장님 오늘 좀 시간의 제한이 여기까지여서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